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이거 자평진전을 강의하고 적천수를 강의하다 보니까 자꾸 책 제목이 헷갈려요. 관심을 요즘 제가 자평진전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의하다가도 적천수 강의를 자평진전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평진전과 이 적천수의 차이는 뭘까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뭐가 차이가 납니까? 라고 하면 격국론과 억부론의 차이가 있지만 이 자평진전의 이 심여청 선생은요, 유일하게 연해자평에서 그 수많은 격을 잡격까지 해서 모든 격, 신살까지 해서 모든 것을 다 싹 없애버리시고요. 저 사람이 무슨 벼슬을 했는가에 대해서 8격, 그리고 요즘 제가 강의하는 외격 몇 개, 외에는 건드리시질 않으셨어요. 아주 드라이합니다. 간단하고. 사례명조가 85개인가 6개예요. 사실은 심여청 선생이 관리하신 게요. 적천수는 그렇지 않죠. 적천수는 이렇게 질병장이나 성정장 같은 것은요, 적천수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제목은요, 연해자평에도 있고요, 명리정정에도 있고, 삼명통에도 다 있어요. 그 대신 자세하게 안 다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적천수에서 다루기를 아주 자세하게 길게 다뤘다는 것이 문제예요. 원문이 6개예요. 원문이 6개나 되면서 임철조 선생은 더군다나 사례명조를 일일이 원문에 아울러서 일일이 다셨죠. 그 원문은 이렇게 줄줄줄 다 적천수 어떤 사람이 작자미상자가 지었다고 하지만 원주를 단 사람도 모른다라고 진수함 선생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진수함 선생은 그 원문과 원주를 이 적천수 지배에서 가지고 관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례명조만 없지. 그러니까 내게 흐름은 다 있어요. 명리학의 흐름은 적천수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적천수 원문을 지었고요. 원주가 여항에 떠들던 것을 이 양반 청초 양반이에요. 청나라 초 양반이에요. 그런데 명나라 때 떠들던 것을 진수함 선생은 명말에 출생하셨어요. 명나라 말 때. 그러니까 청초에 이 양반이 그 명나라 때 떠들던 원문과 원주를 모아서 적천수 지벼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벼에 의해서 적천수 천미가 나온 것이죠. 물론 적천수 천미도 있고 적천수 징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적천수 천미가 임철조 선생의 적천수 천미를 이게 정통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문이 6개씩이나 되니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서 원문이 6개씩 만들어 놨을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7번째 들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전부 원문을 정리해 놔 한번 강의를 해드리고 금수상관격 또 토화 인숙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행화자 원문의 1번이 오행화자 일세무제라고 해서 성정에서와 똑같아요. 오기 불령, 오기가 어우러지지 않으면 성정이 중화가 된다. 이거 보세요. 일세가 평생 동안 재앙이 없을 사람이고요. 성정이 중화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오행화자가 중화가 되고요. 적천수는요, 이 중화, 이건 아주 참, 큰 핵심어예요. 적천수, 제가, 적천수 천미의, 중화사상에 대해서, 논문을 쓸 때, 원광대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저 지도 담당을 하시던, 최고 지도 교수님께서 양릉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 선생
그 적천수 천미를 당신은 그걸 공부를 한다는데 그 적천수 천미의 개념이 뭐요? 뼈대가 뭐요? 라고 해서 중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요? 그럼 그거 적천수 천미의 중화사상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박사 논문 제가 도와드릴게요. 8년 걸렸어요. 적천수 천미의 중화사상에 대한 연구를. 박사 8년 동안 걸렸습니다. 석사 4년이고요. 석박사가 12년이 걸린 거죠. 이 원주를 해석해서 석사 4년을 했습니다. 이때 적천수 지별을 보질 못했어요. 저는 오직 이 원주가 원주가 어디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있냐면 이 적천수 천미의 원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적천수 지별하는 책을 이렇게 어떤 동문이 갖고 와서 이거 복사 한번 해서 돌립시다 라고 해서 돌려서 보다 보니까 이 적천수 지별과 원문하고 같더라고요. 원문 원주가 이 소리 들었어요. 진수함 선생님이 지으신 거예요. 진수함 선생이 벼슬은 제일 높으십니다. 상구까지 지내셨어요. 만민영 씨나 여기 명의정정을 지은 장남 씨는 그렇게 벼슬이 높지 않습니다. 장남 씨는 벼슬 못하셨어요. 양반집 집안이고 부잣집 집안인데요. 언제 한번 제가 장남 씨 소개를 하고요. 만민영 씨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원주고요. 여기 맨 끝에 원수산 씨가 이렇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 원수산 씨가요, 말을 여기다 적천수 천미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원수산 씨가 원수산의 끝자죠. 내가 살펴보건대 라고 하는 거예요. 독차, 이것을 읽고 나니까 가지, 알 수 있다. 뭘 알 수 있냐? 철조 선생이 기지명, 이미 명은 아는 것이고, 우선의야, 선이, 의학도 잘 아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여 원수산 선생의 유일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철저하게 참진만 한 사람인데 이걸 옮겨 적으면서 원수산 씨가 사난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걸 읽고 보니까 철저 선생이 명만 아는 게 아니라 의학도 확실히 선이라는 건 뭐예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을 잘하는 듯하다. 잘하는 게 아니죠. 이 소리는 어디에 있어요? 황제내경에 다 들었어요. 한의서 보면 이 소리 다 들었습니다. 황제내경에서 따오면 되죠. 그러든 저러든 그래도 자기가 관심이 있어야 황제내경을 들여다보지. 황제내경을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명리학도 공부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행이 활악한 자는 일생무죄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이렇게 혈기가 어지러운 자는 평생 다질이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아까는 일생무죄라고 하고요, 평생 다질이라고 했어요. 혈과 기가 어지러운 자, 이건 이제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6개월 돌고 뭐 하는데 4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왜? 귀신까지는 필요 없어요. 원문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했는데, 귀신 소리를 4번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객신도 필요 없습니다. 5번이네요. 5번, 6번, 7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참 철도 선생님 철두철미하게 잘하셨어요. 5번. 목이 불수수. 목이 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병 걸린 거죠. 화초에 물을 줬는데 물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럼 나무 죽은 거예요. 혈병이다. 혈병이에요. 6번 봅시다. 목이 불수수야, 혈병에 걸린다. 6번. 토불수화. 토가 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기상이다. 혈병과 기병에 대해서. 기혈이죠. 이 원주자가 참 잘 써놓은 거예요. 혈병이다.
라고 하면서 7번에 이런 말씀을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번을 봅시다. 아주 길어집니다. 이제 총 결산을 하세요. 자, 7번 봅시다. 원문 7번. 금수상관이에요. 야, 이제 상관이 나옵니다. 이 원문을 쓰신 분도 뭐예요? 명리학을 아주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금수상관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금수상관이. 겨울철 아닙니까? 겨울철에 태어난 금, 춥다 라고 하니까 뭐에 병이 걸리냐? 한증냉소. 예, 이게 추우면 몸뚱아리가 차가우면 냉소, 차가운 해수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근데 몸에서 열이 나면, 이거 열 나면 이게 초기예요. 오히려 감기의 초기. 담화, 가래가 끓어요. 이거 웬만하면 다 아실거려. 연세 드신 분들은. 냉소, 담화, 이미 어디에서 지금 관계되는 겁니까? 이거 폐입니다. 금, 화토인수. 자, 이거 보세요. 벌써 토로 내려가요. 화로 내려가고요. 이거 화일주가, 토일주가, 이건 여름에 태어난 거예요. 이건 금일주가 겨울에 태어난 겁니다. 계절적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벌써. 자, 계절로다가 여름에 토가 어떻게 되냐? 열주 풍담이다. 여름에도 이런 사람, 여름에 태어난 사람도 풍담. 요거는 담화, 풍담, 조적 피양. 자, 이거 보세요. 이 토가 뭡니까? 위장과 비장도 되지만 피부도 되죠. 그러니까 피양. 이 피부가 가렵다. 맞죠? 런 담다.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가래가 많다. 목화로 가는 것이고요. 생독불. 이건 꿀떡증이 나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은 피부병이에요. 결국은 도불이라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당뇨병에서요, 이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비장과 비장과 위장 사이에 췌장이 있죠. 거기에서 인슐린이 분배하지 못해서 혈당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피부가 붓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결국 자르죠. 처음에는 피부가 염증이 생겨갖고, 굶고 치료가 안 되니까, 결국 점점점 저 말초에서 썩어 올라오니까 다리를 자르죠. 엊그저께, 요양원에서 불법으로 다리 자른 할머니 있었죠. 다리 잘라요. 이게 바로 울떡이 도굴이 생겨서 그래요. 토의 문제예요. 피부가 가렵고 이런 사람들, 이건 내가 뭘 생각하냐? 내가 혈당을 체크해야 된다. 당뇨하고는 틀리죠. 당뇨와 혈당은 큰 차이입니다. 요즘은 흔한 게 당뇨고, 혈당은 이 피 속에 당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거 치료하기 더 힘듭니다. 혈당 치료하기는요. 당뇨는 요즘 약 많아요. 금수고상. 이게 이제 금수 또 메마르고 상처가 신장, 수가 신경 아닙니까? 화하다. 자, 목수, 토, 수목이라고 했는데, 수와 목이 어떻게 상승을 할까라고 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적천수 천미나 설하고가 지은 징이나 똑같이 수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적천수 지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원문이 있으니까요, 수토라고 되어 있어요. 수토라고. 도국수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기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비위가 서로죠. 자, 보세요. 비장부터 들분들었지만, 여기 비장. 이 비장도 결국 비장과 위장 사이에 췌장이 있으니까, 위는 기껏해야 음식만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럼 소화만 담당하면 되는데, 비장과 췌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혈당을 관리하잖아요. 인슐린도 관리하고요. 림프를, 혈액을 관리하고요. 비장에서. 이게 설 하면은 이 설자와 같습니다. 설된다. 이건 한방에 쓰는 설자예요. 설사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렇게 쓸 때 이 설사입니다. 설사는 뭐예요?
대장이 창하지 못해서, 대장에 힘이 없어서 물을 수렴하지 못해서 물동이 나오는 걸 설사라고 하죠. 자,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미와 진의에서는 목으로 되어 있으나 수암 선생의 집요에는 토로 되어 있다. 집요가 옳다. 지금 책을 3권을 적천수에 대한 관해서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책 3권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미, 진의, 집요까지 해서요. 이 임시주가 있어요. 이게 임시주를 이제 빠르게 한번 설명하고요. 다음번에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임시와 했습니다. 금수상관이란 건 뭐냐? 겨울에 금일주가 가워 한자 차갑다. 그 기운이 매울신자입니다. 신량 아주 매섭게 차갑다. 진기 이거 진짜 기운이 유휴 어그러졌으니 필주 반드시 주의는 냉소. 이거 이런 병 가진 사람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해소 기침으로 칼락칼락 하면서 허리가 꼬부라지면서 무릎팍이 어깨에 와서 다 있으면서 장기침 오면서 숨이 자지러지게 넘어가는 양반들 많았어요. 기관지가 확장이 돼서 그렇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과어열자, 지나치게 열이 뜨거운 자는 수가, 불승화, 화를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이제 담이 끓는 거예요. 그런 우떡증이 생긴 거예요. 화는 필극금, 금을 극하니, 폐를 극하니, 수가, 불승화, 화를 이기지 못하는 자는 심신이 불교, 심장과 신장이 서로 교통이 되질 않아서이다. 화는 극금, 화는 등이 금을 극하는데 어떻게 되냐? 폐가 이 폐장이에요. 폐장이 수상, 상처를 입을 것이니 겨울철에 동령에 허화상염이라고 해서 요거죠. 화상염. 허화가 아니라 화상염. 화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허의 서이다. 고로 주인은 담화가 생긴다라고 해서 가래, 더러운 가래, 누런 가래가 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냉소란 곧 가래 없이 숨이 차갑고 갈랑갈랑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래가 끓어갖고 고통을 주는 거죠. 요즘 병원에서 수술한 후에 어디 수술을 하든 간에 환자한테 목에다 뭘 이렇게 집어넣죠. 가래를 빼낸다고 하는 겁니다. 가래, 담화, 가래가 끓어서. 하토인수, 이제 여름에 태어난 토예요. 과화열자, 지나치게 열이면 목종화, 목이 개입을 해야죠. 가운데서. 화가 목은 왕한화를 따르는 것이니, 화가 왕하면 목이 사라진다. 품. 목은 속통, 풍에 속하니, 이거 보세요. 고로 주인은 풍담, 또 가래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어죠. 지나치게 메마르면 화염토죠. 토가 말라버리니, 토가 부드러우면 혈맥이 유행하는데, 자, 토가 위장뿐이 아니라 혈맥이 유행하는 건 왜 그래요? 이 비장, 12지장, 요것이 문제가 이제 토에 속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혈맥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좋아. 이거는 영이라고 얘네들은 얘기를 하지만 영양가 조절해서 활약할 것이니, 피부 역시 어디에 속하냐? 토에 속한다. 토는 희난, 따뜻한 것을 즐기는데, 따뜻한 것은 즉 윤택한 것을 말한다. 소위 지나치게 메마르면 피부가 가려움증이 생긴다. 이게 이제 뭐가 시작이에요? 혈액에 당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혈당이 많아지면 공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상처가 한번 나면 아물지를 않죠. 그래서 수술하는 사람들이 꼭 피를 검사해서 당 수치가 높으면 수술 안 시킵니다. 수술에 아물지가 않아서 그래요. 당 수치가 높은 거. 그래서 반드시 혈당이 높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나치게 습한 즉 생착. 이거 보세요. 상처가 있는, 저절로 상처가 나면 큰일입니다.
외부에서 찢어진 상처도 빨리 아물어야 되지만 저절로 상처가 난다니까요. 그건 큰일 나는 병이에요. 겉에 피 상처 조금 났다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특히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혈당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토가 문제죠. 토가. 하토. 여름에 토는 의습. 반드시 습해야 되는데 동토는 의죠. 겨울토는 겨울에 태어난 토일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마땅히 조. 메말라야 된다. 재인즉 사람에 있은즉 이렇게 해야만이 무병. 병이 없는데 재물즉. 이 사람을 뺀 사물이죠. 발생. 뭔가 일어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화가 많은 자는 주담, 많은 주인은 담이 생기니 수다즉 해소. 보세요. 화는 가래요. 수가 많으면 해수가 일어난다. 폐를 기준으로 얘기하죠. 목화다. 목이 화가 많다. 이게 이제 목화는 다담. 가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화왕목, 복목. 목이 화가 왕한 것이 목을 만나면 목종하세. 목이 이렇게 이제 끊어놓은 것은 제가 끊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원수산 씨가 끊었는지 이렇게 책에 아주 따끈따끈 끊어놨습니다. 아주 제대로 공부를 하라고 이해를 하라고 목답하다 이렇게 생독울하라고 하면서 독울하자 이렇게 해서 전부 얘기를 하는데 다음번 강의 때 이걸 곧바로 들어와서 제가 강의를 할 것이고요. 여기 7번서부터 강의를 하고 오늘 사례명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진짜 이 강의를 위해서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30분 하는데요. 하루가 걸려요. 제가 일일이 따져서 이게 뭘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 4, 5, 6번은 다음번에 다음 강의 할 겁니다. 왜? 사례명조가 모두 9개가 돼갖고 이렇게 딱 9개를 살펴보니까 겨울에 태어난 금일주가 많고요. 또 여름에 태어난 토일주가 주로 위주고요. 그리고 이제 목과 또 토, 목 그렇게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절을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을 따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내일 비장과 위장, 신장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범차, 이 모든 오행은 불화지병, 불화가 되면 병이 생기는데 세구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필험, 반드시 경험을 할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서 인사, 인사는 곧 뭐예요? 사람의 이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인사란 가상통, 상통하게 돼 있다. 이제 사주를 봐서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 이 인사예요. 서로 상통하니 불과 전지밀론이라 한 가지로만 이 병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48처쟁이는 사주도 운명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만약 병이 불상도, 병을 걸렸는데 이렇게 같이 이런 목화 뭐 이런 거에 서로 맞지가 않다라고 하면 뭐를 연구해야 되냐면 육친에 대해서 문제다. 육친의 기름을 볼 것이요. 또 다시 요거 하나 불상부할 때는 첫 번째 육친을 보고요. 두 번째 사체, 이거 일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비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잘 될 건지 못 될 건지. 그러면 반드시 이 응험 결정을 볼 것이다 라고 해서 병만 가지고 하지 말고 육친에 무슨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뭔 사건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번을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철주 선생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꼭 질병만 보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만약 일주가 금이면 목은 재성 아니냐. 북중에 화가 왕하다? 목은 재성인데 화가 왕이에요.
가운데 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칠살이죠. 그러면 일주는 불능 임기재, 그 재성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왜? 화가 이렇게 뜨거우니까 목생화하니까 뭐예요? 이 재성이 재생살을 하니까 재생살을 해서 일주 공격하니 오히려 일주가 당하는 거예요. 필생 화가 조살, 살을 도와주지 않냐. 화에 화를 생해서 살을 도와주지 않냐. 재생살하지 않냐. 아주 나쁜 거죠. 반대로 일주에 기신이 된다. 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재성이 있어도 그놈은 하는 기능을 봐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주 푸는 방법이에요. 즉, 물이 있으면 수는 곧 생목, 목을 생할 것이니, 자, 물이란 식상이죠. 금일주에서. 즉, 금기운이 이후 더욱 허해진다. 그러니까 금의 허한 기운, 잘못된 기운을 얘기하죠. 화가 있으면, 화가 있을 때 목생화에서 재생사를 하든지 식신생재를 지나치게 하면 금이 허해질 것이다. 여기서 또 나오네요. 금이 대장과 폐니, 또 대장 폐 얘기하죠. 폐가 상하면 대장도 역시 불창, 폐가 상하면 대장까지 영향이 있다네요. 펼쳐지지 못합니다. 불능하생 신수라고 해서 또한 금생수를 하니 수까지도 신장까지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목술수, 목은 수를 설하는 것이니 그러면서 생화, 화를 생하는 것이다. 수생목, 목생하지. 반드시 주인은 신태 양상질병이 걸린다라고 해서 신장과 폐장은 둘 다 이질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과 폐장은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나 9번입니다. 그러나 역시 유무 차 병자 이런 것이 이런 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있든 없든 재성만큼은 재물만큼은 파모가 많다. 이런 경우요. 의식불구. 그래서 의식주가 곧 재성이거든요. 먹고 사는 것은 재물이니까요. 관이 아니에요. 의식주 세계는 재물 재성과 관계되니까 불부 펼칠 수가 없다. 여유가 없다는 소리예요. 재성이 깨지니까 이런 것이 허물이 된다. 자, 재성을 잘 봐라라는 거예요. 재성 가지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역시 또 유무 병 이런 게 병이 있건 없건에 재원이 왕한 자, 재성이 근원이 왕한 자는 그 처는 반드시 누락하다. 이게 근원이 그러니까 재물과 관계는 없어도 또 유병과 관계 없어도 이 또 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재성과 이런 것이 있으니 또 자식은 필불초 이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자식은 관성인데 자식은 필불초라고 해서 부인이 난 걸 자식이라고 하면 관성이 되거든요. 제 생각은 단단 필유험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경험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 중에 역시 처가 어질고 자식이 나를 닮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또 병도 없고 그러면 재원이 왕한 자는 세원에서 일로 토금지로 가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일주를 도와주려는 소리예요. 허약한 거. 그러나 국중에서 금수만 있고 더불어 목화가 그러면 결국은 아름답네요. 균정하면 특폐신자 병이 되는데 이런 때는 제가 많이 파모될 것이고 처는 비루하고 자식도 연락할 것이다. 역시 세운에서 일로 목화로 가면 금수가 상처를 입는 거로 자세히 살펴라. 의 자세 추상이다. 두 가지를 읽어봐라. 그래서 한 가지로만 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신 것이 결국 사례 명조에서 풀어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금수상관에서 그 사주가 힘이 들어서 죽은 사주를 얘기할게요. 저도 진짜 힘이 드네요. 이제 이 사주가 금수상관이에요. 겨울에 태어난 신금일주죠. 이런 때는 화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희경관이라고 하는데 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것이 금수 상관격인데 기토가 상관폐인을 해서 저 기토가 좋다라고 하는데 기토가 별로 능력이 떨어지죠. 그 이유. 기축이라는 것은 식토라 물을 이 왕한 물을 막지 못합니다. 상관성이 너무 강하죠. 네, 양자사주입니다. 양년생이죠. 그럼 순행하니까 목으로 해서 화로 갑니다. 그럼 수체 화토 용조에서 불용 쓰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화토가 없으니까 못 쓰죠. 이 토는 못 쓰니까요. 그러면 수를 중심으로 해서 뭐를 써야 되나요? 금, 수, 목을 써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가야든 이렇게 가든 교집합은 이 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 목원까지 좋은 겁니다. 이 병진 대원의 이 사주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 정관이 들어오는데 상관이 기다리고 있죠. 예, 뻔하죠. 그러니까 상관이 경관을 하니 흉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그대로 상관, 경관, 위화, 백단이 일어난 사주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 사주가 여명으로 태어났다면 조금은 낫습니다. 그 이후 금운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화운은 똑같이 어렵죠. 그래도 금운이 더 깁니다. 여기다 하나 쓰겠습니다. 네, 척추 선생님이 설명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다 쓸까요? 네, 임진. 작게 쓸게요. 임장. 네, 아유, 좋습니다. 신유, 아이고, 사축. 네. 완전 수채죠. 네. 이런 사주는요, 만약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런 사주는 너무 습해서, 여자니까요, 뭘로 병이 걸릴 수 있나. 부인과, 신장, 계통, 피별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진찰을 하시면 될 겁니다. 명리학자가 이렇게 여자 병까지 얘기하는 건 없겠죠. 일단 남자 사주로 이제 풀기 시작할 겁니다. 신금생월 중동에요. 자월에 태어났으니까요. 금수상관격입니다. 국중의 무화, 화기가 전혀 없죠. 금한 순행이라서 금은 차갑고요. 물은 얼었습니다. 그래서 토, 습이동. 만약 이놈의 토가 있다라고 해도 얼어버린 거죠. 기축은 얼었어요. 초기에 환, 뭘로 병이 있냐면 냉소. 이게 진짜 해수병이 걸렸다는 거죠. 이 냉소라는 것은요, 기관지 계통이에요, 사실은. 폐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가 멀고요. 폐는 가래가 끓어가고 좀 힘들거든요. 그러나 상관폐인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이 기토를 좀 이쁘게 봐주시네요. 격국순청이라고 해서 순이 청하다. 독속 과목 성성이라고 해서 책은 읽기만 하면 머릿속으로 다 외버린 나이에요. 상관격이니까 똑똑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관격 요즘도 잘만 풀리면 저 국회에 가서 한마디씩 합니다. 상관 폐인이 돼야 돼요. 이런 사주는요. 조년입반, 어려서 국립학교에 들어가고요. 갑인을며 대운이면 좋겠죠. 설수지기하니 가업 대증, 가업이 크게 이렇습니다. 지 병진운에 아까 빨간 거 쳐놨죠. 수화 상극하니 득질, 병을 얻었어요. 더군다나 병인년입니다. 세운에 화금이 왕한 바람에 수가 더욱 격발,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 수가. 마침내 성약증으로 죽었다라고 해서 약한 병이 뭔가라고 해서 제가 한번 다음에 한번 찾아봤어요. 약증. 한의학에서도 약증이 있는 듯 합니다. 심신의 병이에요.
심장과 신장, 전기가 극도로서 약간 약점. 결국은 이게 남자한테는 이게 바로 이제 여자든 남자든 이 물이 이렇게 물병에 되는 게 비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신장이 수니까 약증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전신성 허약증이다라고 합니다. 소음 한화증, 이게 이제 전부 한의학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소음 한화증이고요. 오한권화라고 해서 오한이라고 하든지, 그렇죠. 악을 쓰는데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오싹오싹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한 권화라고 해서 이 권자는 돌돌 말리는 벌레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는 거.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서 눕는 병이에요. 어떻게 추우냐. 그러니까 산론에 나오는 거죠. 약증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신장의 기운, 더군다나 금기운, 신금, 금기운이 지나치게 설하는 바람에 오한, 권화, 그래 물과 화가 싸우는 바람에 벌어진 병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모양 책으로 볼 거 없이 파토고요. 그래서 억수로 끊을 됩니다. 자, 다음 사주가 아마 이것도 분수삼각 쪽이에요. 그래서 쭉 분수삼각 쪽이 내려갈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병장 진짜 끝내기 힘드네요.